안녕하세요. 선마을 음악쌤입니다. 오늘은 검정고시 음악이론 9번째 시간이고요. 동양과 서양의 극음악에 대한 음악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극음악이란 무엇이냐? 극음악은 영어로 보니까 드라마틱 뮤직이래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드라마는 스토리가 있어요. 사랑 이야기도 있고 어떤 캐릭터의 성장을 담거나 심지어는 막장 드라마도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틱 뮤직, 극음악이란 드라마, 스토리가 있는 연극적 요소가 있는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출 유형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이건 초등학교 기출 유형입니다. 어떤 장르의 설명을 보여주고는 이 극음악은 무엇이니? 이게 뮤지컬이니, 판소리니, 오페라니, 창극이니? 뭐 이런 거 종류를 물어봅니다. 다음 유형은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물어보는데요. 뮤지컬의 구성 요소나 판소리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또 좀 더 짜잘하게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뮤지컬의 특징, 스토리 같은 걸 제시하고 이 뮤지컬의 제목은 뭐니? 이런 게 나와요. 그럼 본격적으로 동서양의 극음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러 가볼게요. 우선 판소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판소리란 한 사람의 창자와 고수가 함께 긴 이야기를 발림, 안일이, 추임새로 이끌어가는 조선시대 후기에 발생한 대중음악이래요. 판소리는 몇 명이 함께 해야 된다? 2명. 한 사람은 노래 부르고 한 사람은 북반주를 해줘야 된대요. 그리고 언제 발생했다? 조선시대 후기에 발생했다. 조선시대는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기점으로 해서 조선시대 전기, 조선시대 후기로 나뉩니다. 전쟁 이후에 굉장히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졌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신분제 사회가 동요합니다. 동요한다는 건 막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음악도 양반을 비꼬고 풍자하는 그런 음악도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판소리입니다. 판소리는 노래하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죠. 내가 춘향이도 됐다가 이몽룡도 됐다가 사또도 됐다가 이방도 됐다가 혼자서 일종의 노래를 섞은 구연동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스토리를 그냥 빳빳하게 서서 읽으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모여요, 안 모여요? 안 모여요. 긴 이야기를 재미있게 끌어나가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바로 소리, 발림, 안일이, 추임새. 소리는 노래하는 걸 소리라고 해요. 발림은 노래를 하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실감나게 표현하는 몸짓이에요, 몸짓. 발림은 몸짓이구나. 안일이는요, 말하듯 노래하는 거예요. 말하듯이 한다. 이 소설의 내용을 모두 노래로 처리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까요? 그쵸? 엄청 긴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하거나 대사를 이 안일이로 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흥보네 왜 어찌 좋던지 여보 마누라 마누라가 나에게 시집 온 이후로 비단 옷을 한 번도 못 입어 보았으니 무엇이 좋은지 한번 골라보소. 이렇게요. 이거 노래예요? 아니면 말하듯이 한 거예요? 그냥 말하듯이 한 거죠. 이런 게 안일이다. 그리고 추임새는요. 북을 치는 고수가 좋다, 얼씨고 이런 감탄사, 조흥사 이런 걸로 분위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막 옆에서 알짱알짱거리고 얄밉게 거드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야, 너 추임새 좀 넣지 마. 이렇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추임새가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단가도 한번 살펴볼게요. 판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창하는데 보통 4~5시간 걸린대요. 그러면 얼마나 목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단가라고 하면 판소리 본마당을 시작하기 전에 소리판의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해서 짧은 노래를 부릅니다. 사철가, 만고강산, 죽장망의 이런 4분 내외의 비교적 짧은 곡이에요.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고 봄이로구나.
뭐 이런 곡이 있어요. 사철가. 이렇게 노래를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아나 몰려들겠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이면 판소리를 시작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판소리는요, 현재 5마당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12개가 있었는데 좀 음담패설 이런 걸 담고 있는 내용도 있고 또 너무 판타지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조선시대는 유교국가였잖아요. 유교국가였기 때문에 삼강오륜 부모님께 잘하고 효도하고 그리고 나라에 충성하고 이런 작품들이 그 유교 문화, 유교 정서에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수군가, 적벽가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춘향가는 뭐예요? 이몽룡과 성춘향의 러브스토리. 성춘향이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있는 유교스럽죠. 그리고 심청이 아버지 눈뜨게 해달라고 공양미 300석에 팔려갑니다. 아주 효성스럽고요. 그리고 흥부가 제비다리 부러졌는데 흥부가 고쳐주고 그랬더니 제비가 은혜 갚고 놀부는 제비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려가지고 결국은 놀부가 권선징악 당하죠. 권선징악. 그리고 수군가. 수군가는 이 판소리 중에 유일하게 판타지예요. 판타지인데 내용은 거북이가 엄청 충성스러워서 토끼 간을 바치려고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육지까지 갑니다. 아주 충성스럽고. 그리고 적벽가는요.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요. 삼국지 적벽대전 이야기예요. 적벽대전, 전쟁이니까 이것도 나라 지키는 이야기겠죠. 아주 유교스럽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전해 내려온다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창극에 대해 살펴볼게요. 창극은요, 20세기 초반 개화기에 등장했어요. 개화기는 이제 외국의 근대 문물이 막 들어오는 1900년대를 말해요. 이때부터 기독교를 전하려는 선교사들도 오고 그리고 선교사들 들어오니까 찬송가도 들어왔겠죠. 이렇게 서양 음악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페라 같은 개념도 아마 이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서양 음악이 들어오는 시기에 바로 창극이 탄생합니다. 아까 배웠던 판소리는 노래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입니다. 1인 다역을 소화해야 해요. 근데 계획에 서양에 오페라라는 게 있네. 그럼 우리도 그런 공연물을 한번 만들어 볼까? 우리 혼자서 하던 판소리를 배역을 분담해서 1인 1역으로 해보자 그럼. 이것이 바로 창극의 시작입니다. 그럼 판소리와 창극의 가장 큰 차이점 아시겠죠? 판소리는 1인 다역, 마늘 다자를 씁니다. 창극은 1인 1역. 좋아요. 우리 초졸 검정고시 보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고등학교 친구들은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02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 상설 국립극장이 생깁니다. 그 이름은 협률사예요. 항상 우리나라에서 최초 1등 중요하잖아요. 최초의 국립극장 뭐다? 협률사다. 근데 이 협률사가 나중에는 풍기물랑 뭐 이런 걸로 문제가 돼서 없어지고요. 바로 그 자리에 이름만 바꿔서 이인직이라는 사람이 원각사를 창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설극장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인직의 은세계라는 신소설을 처음 상연을 한다고 해요. 창극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오페라를 보겠습니다. 오페라는 17세기 초에 이탈리아에서 발생했다고 해요. 뮤지컬과는 달리 성악적 발성을 사용합니다. 음악을 중심으로 문학, 연극, 미술, 무용 등이 결합된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노래 부르니까 음악을 중심으로 한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스토리가 있으니까 문학 있어야겠죠. 그리고 배우들이 연기도 하죠. 그리고 배우들이 입는 무대 의상, 디자인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춤도 추니까 무용도 있고요. 그리고 무대 장치 이런 것도 다 무대 미술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모든 예술이란 예술은 다 모아놓은 것이 바로 오페라구나. 다음 오페라의 구성 요소를 살펴볼게요. 오페라를 시작할 때는 서곡이라고 하는 오케스트라, 관현악곡을 연주를 하는데요. 이 서곡은 극 전체의 분위기를 암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오페라가 있는데요. 이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오페라 서곡 한번 들어볼게요. 네, 분위기가 어떻죠? 굉장히 경쾌하고 밝습니다. 이 피가로의 결혼은 희극일까요? 비극일까요? 네, 희극적인 오페라예요. 이렇게 오페라를 감상하기 전에 이게 어떤 내용이겠구나. 오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주고 예측하면서 감상할 수 있게 하는 이것이 바로 서곡, 영어로는 오버처라고 해요. 이 서곡만으로도 충분히 작품성이 있고 좋아서 이 서곡만 따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아리아가 있는데요. 아리아는 주인공이 부르는 서정적인 독창이라고 합니다. 이 서정적이다라는 거는요, 감정을 듬뿍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든 분노든 기쁨이든 그 감정을 표현하는 독창곡이 바로 뭐다? 아리아다. 여러분들이 아리아 되게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오페라 마술피리의 밤의 여왕이 부르는 분노에 찬 아리아입니다. 중창은요, 이중창, 삼중창 여럿이서 파트를 나누어서 부르는 걸 중창이라고 하고요. 합창은요, 그보다 더 많이 함께 부르는 걸 합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페라는 1막, 2막, 3막 이렇게 막이 있는데 이 간주곡은요, 인터메초, 그 막 사이에 흐르는 관현악곡, 오케스트라 곡이 있대요. 그걸 간주곡이라고 하더라. 여러분 노래방 가면 전주, 간주 있죠. 전주는 곡 맨 처음에 흐르는 반주가 전주고 간주는 곡 중간에 흐르는 반주가 간주죠. 간주곡도 마찬가지로 막이 바뀔 때 흐르는 음악인데 그게 간주곡이라고 하는 오케스트라 곡이구나. 마지막으로 커튼콜이라는 게 있어요. 커튼콜은 공연이 모두 끝난 다음에 관객들이 와 멋지다 박수를 치겠죠. 그럼 출연진들이 모두 나와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바로 그게 커튼콜입니다. 다음 뮤지컬 살펴볼게요. 뮤지컬은 미국에서 발달한 노래, 연극, 음악, 춤을 결합한 현대적인 음악극이다. 미국 브로드웨이, 영국의 웨스트사이드가 뮤지컬의 중심지로 유명하죠. 뮤지컬도 오페라와 같이 종합예술인 건 분명합니다. 노래, 대본, 음악, 춤, 의상, 무대 장치 등 모든 예술이 총집합된 것이 바로 오페라와 뮤지컬이다. 이것도 종합예술이다.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흥행을 위해서 요즘은 아이돌 아니면 그냥 일반 배우들도 뮤지컬 주연을 많이 맡아요. 그런데 그들이 성악 발성을 일부러 배워서 오페라처럼 발성하나요? 그렇지 않죠. 옛날 오페라와 현대 뮤지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노래 발성 창법이다. 뮤지컬의 구성 요소 살펴보도록 할게요. 뮤지컬도 서곡이 있을까요? 있어요. 다만 오늘날의 뮤지컬에서는 서곡이 오페라의 오케스트라 규모처럼 그렇게 크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뮤지컬 티켓값 되게 비싸거든요. VIP석 아니고 그냥 중간 등급의 티켓도 보통 한 10만원 정도 해요. 근데 서곡을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라이브로 연주해. 오케스트라 단원 한 50명 정도 잡아. 그럼 그들에게 페이를 지급하려면 거기에 무대, 대관료, 뮤지컬 주연들 페이까지 그럼 티켓값이 얼마나 비싸야 돼요. 그쵸? 그래서 대부분 뮤지컬 서곡은 요즘 원가 절감을 위해서 소수 정예로
아니면 전자악기, 신디사이저 이런 걸 활용하거나 아니면 MR을 씁니다. 네, 뮤지컬에서는 곡을 넘버라고 해요. 오프닝 넘버는 그럼 서곡 직후에 막 오픈하고 나서 노래가 나오는 거, 그게 오프닝 넘버구나. 그리고 프로덕션 넘버라고 있어요. 프로덕션 넘버는 해당 뮤지컬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노래뿐 아니라 모든 요소가 동원이 되는 화려한 음악을 바로 프로덕션 넘버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뮤지컬 42번가 프로덕션 넘버 같은 경우 등장인물들 모두가 탭댄스로 군무를 춰요. 엄청 화려합니다. 다음 쇼스타퍼를 살펴볼게요. 이 뮤지컬은 스토리가 있다고 했죠. 재미있는 부분도 있지만 인물들 간의 갈등, 고뇌 이런 걸 다루면 다룰수록 계속 분위기가 어때요? 축축 처집니다. 계속 슬프고 축축 처지기만 하면 관객들이 보기에 너무 힘들죠. 그래서 중간에 가끔 유머러스한 재미있는 인물이 분위기를 전환해 줍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 혹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곡, 그런 곡을 쇼스타퍼라고 합니다. 쇼, 공연 축축 처지는 흐름을 스탑, 멈춰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뮤지컬에서는 특별히 주연 여배우의 독창을 일컬어서 I am song이라고 합니다. 내가 노래다. 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쵸? 그리고 아리아는 우리 오페라에 있었던 용어죠. 주인공의 독창. 그러니까 특별히 주연 여배우가 독창하는 거는 I am song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인공이 여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주인공의 독창 아리아라고 하고요. 이중창도 아리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커튼콜도 뮤지컬에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공연이 끝나면 모든 등장인물들이 나와서 인사도 하고 요즘 대부분은 이렇게 서비스로 앵콜도 보통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건 세계 4대 뮤지컬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뮤지컬 작품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세계 4대 뮤지컬이에요. 그쵸? 이 뮤지컬 말고도 좋은 작품들 세상에 너무나 많지만요.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세계 4대 뮤지컬로 소개가 된 적이 있어서 교과서에 이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뮤지컬들은 카메론 맥킨토시라는 사람이 기획을 해서 굉장히 상업적인 성공을 거둡니다. 그냥 뮤지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굿즈도 만들고 또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상업적 활동을 많이 이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세계 4대 뮤지컬 우리나라에 이렇게 소개된 이유가 이 맥킨토시의 마케팅에 말려든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세계 4대 뮤지컬은 여럿하더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까지 매년 오리지널 캐스팅 내한하기도 하고요. 매년 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공연을 옵니다. 올해는 오페라 유령이 왔으면 내년에는 캐츠가 오고 캐츠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레미제라블 오고 이런 식이요. 교과서에 미스 사이공 같은 경우는 다소 선정적인 것이 많아가지고 빠지지만요. 오페라의 유령은 가스통 루르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이고요. 그리고 캐츠도 지혜로운 고양이가 되기 위한 지침서라는 연작시가 대본이 되고요. 그리고 레미제라블은 장발장 빅토르 위고의 소설 그것을 원작으로 합니다. 이들은 모두 다 문학작품이 스토리가 대본이 된다는 점에서 북 뮤지컬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음으로 중국의 극음악을 살펴볼게요. 중국은 경극이라고 하는 가명극이 있는데요. 주로 타악기와 현악기가 사용됩니다. 칭칭칭칭칭칭칭 이렇게 음악이 속도감 있고 경쾌하고 배우의 동작에 맞춰서 박자가 조절이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얼굴 가면 색깔과 무늬가 인물의 신분과 성격을 암시한다는데 한번 살펴보시고요. 무튼 중국의 대표적인 극음악은 뭐다? 경극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극음악 경극이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일본의 극음악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전통 극음악은 분라쿠, 노, 가부키 이런 것들 많아요. 그런데 교과서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 거는 바로 가부키예요.
가부키는 17세기에 생겨난 전통극이라고 하고요. 극적인 장면과 동작이 많고 의상이 정교하고 화려하고 복잡한 무대 장치가 특징이다 라고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하는 건 일본에 극음악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가부키구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동서양의 극음악 모두 살펴보았어요. 우리나라의 극음악은 판소리와 창극, 서양의 극음악은 오페라와 뮤지컬이 있더라. 그리고 아시아의 극음악 중에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의 극음악을 살펴보자면 중국에는 경극, 일본에는 가부키가 있더라. 그리고 각각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